네, 안녕하십니까. 세무TV에서 주관하는 격리 아웃소싱 대분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세무TV 대표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두 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YDS 영우 데이터 정보 서비스 회사의 최영우 대표님이십니다. 한번 자신 소개 좀 해주시죠. 저 대표는 아니고요. 영어 데이터 서비스의 최영호 지금 맞다 개발 그리고 자문하고 있는 최영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주식회사 코코아 대표 이근영 대표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코아 이근영입니다. 격리 아웃소싱의 인생을 건 남자 같습니다. 격리 아웃소싱과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 여러 고수님들과 함께 계속 이 이야기들을 발전시키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격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인생 건 거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최영호 세무사님. 저는 격리 아웃소싱이 인생을 걸었다기보다는 이 세무사업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소규모 회사들 이 소규모 회사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나가 이제 격리 아웃소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들이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막상 채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요즘에 최저임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용 지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반적인 해결 그리고 또 이제 세무사 시장 자체가 맨날 레드오션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무사 시장도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바꿔가는 그런 하나의 축으로 이제 격리 아웃소싱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또 뭐 격리 아웃소싱 관련돼서 논의하신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내용 나눠보고자 사실 자리하게 됩니다. 역시 잘생기시고 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뭐냐면 격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단어적인 접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요. 저도 격리 아웃소싱에 왜 목숨을 걸게 됐는지 나왔다. 오케이.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오케이. 돼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죠? 사실 나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액면으로 보면 10대 때 법인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90년도에 법인을 만들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심지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신 그 사무장 하시는 분께 야단 맞아가면서 배운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나이 먹은 격리 중에 하나다. 경영관리를 계속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관리를 어떻게 좀 쉽게 하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캐시맵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쓰게 할 것인가. 근데 하루 종일 들러붙어서 쓰는 사람들은 사실 격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리들이 재택에서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아웃소싱까지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서 인생을 걸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불꽃이 좀 튀는 것 같아요. 격리 좀 알아, 격리 아웃소싱에 대한 단어적인 접근을 해보자고 했더니 바로 치고 나오시는데 한번 붙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어적인 접근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우리가 격리 아웃소싱 하는데 솔직히 격리라는 말도 이게 흔치 않은 얘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또한 더불어서 IT 용어인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한번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에서 이제 화면을 좀 잠깐 보실 텐데 구글에서 격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도. 자, 격리를 쳤더니 화면에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나무위키에서 경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와 오른쪽 여자 예쁘다. 박경리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이거 잠깐 제끼고 넘어갑시다.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린 단어적인 접근을 할 건데 나무위키에서 경리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경리라는 업에 대해서 업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왜냐하면 정답은 저기 있다고 보여져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겠지만 두 분이 솔루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경리는 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해하고 있다. 대표님 두 분. 아까는 이제 우리 최 대표사님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 이근영 대표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잠시 미국에서 회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가장 큰 권한을 받는 사람은 세크러터리 비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표이사는 사실 그냥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권한을 이제 세크러터리한테 그렇게 주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건 뭐 서로 어떤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 비서가 그만한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또 총비서 이래갖고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총경리라고도 하죠. 네, 총경리, 총비서, 네, 주석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정치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총경리, 뭔가 관리하는 사람의 대빵이 총경리이고. 우리나라로 경리부총리? 경제총리? 총경리 대표 보통 총경리라고. 대표래. 네. 중국에서는 총경리가 대표죠. 중국을 못 가봐도. 오케이. 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경영 관리를 하는 것, 경영 관리를 하는 사람을 경리라고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최 세무사님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 세무사님께서 경리. 네. 뭐 일단은 경영 관리의 준말인데 이제 경영 관리라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 같아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항상 공부했던 전반적인 뭐 마케팅, 인사, 뭐 조직, 기타 등등 뭐 이런 전반적인 경영 전반적인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사실은 경영 관리인데 사실 이제 뭐 아웃소싱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실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는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느낄 때 경리하면 두 분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학술적이거나 어떤 이해 폭이 전문적인 게 아니라 저는 경리하면 여자가 먼저 생각나요. 일반인들 때는 경리 아가씨. 그죠?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이 잘못됐습니다. 많이. 그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리를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경리를 보는 사무원. 맞습니다. 거기에 매칭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리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하급화된 느낌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경리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새로운 것도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경리의 입장에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두 분이 하는 건 그런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무위키에서 얘기하는 그 경리에 대해서 간단히 윗줄 하나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를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사무직 직업이라고 해서 정리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간단히 제가 읽어보면 기업이나 조직의 금전 출납 관리 업무를 의미했으나 예전에 이랬나 봐요. 했으나 2010년 이후 의미가 확장되어 여기 나왔다. 여기 있네요. 경리, 총무, 회계 등의 사무직 보조를 이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보조를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경리라는 단어 자체가 경영관리에서 나온 말이나 의미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다. 뭐 대강 이렇게 느낌을 보면 거기 나오네요. 그랬대. 맞아. 그렇죠. 이게 좀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채용에서 여전히 관습적으로 성별이 가장 큰 작용을 해서 대부분이 여자이다. 경리는 남자가 없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고 나서 이제 취업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뭐 공부 좀 잘하면 은행, 뭐 증권사,
그리고 조금 그러면 또 일반 회사에 예. 격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 이제 상부 출신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이 격리 업무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거 화면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 저보고 사회자, 사회자 그 다음에 글 나와 있잖아요 이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반면 격리로 남자가 일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들다. 이렇게 나왔네요. 아 자원 격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 상당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그 드라마들 보면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 가기 힘든거나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취직하기 힘든 친척 여자 조카 동생들을 데려다가 그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빠나 삼촌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리를 온 조카나 동생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님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최측근 뭐 이런 이미지로 굳어지고 그래서 굳어진 것까지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허드렛 일까지를 다 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게 어떻게 변천되냐면 제가 30년 격리한 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청소하는 거 사무실 청소하는 거 자기 업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그 슬프게 얘기하는 게 화장실 청소가 당연히 그건 세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회사를 갔을 때 전임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요. 그걸 허드렛 일과 함께 섞어서 계속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임한테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없는 그게 이제 좀 악화된 상태가 된 거다라고 보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아무 전반적인 일을 다 다루는 사람 이렇게 되면서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이제 이런 아주 좀 묘한 형태로 가 있는 게 현재 격리업이다. 그래서 이 형태로 격리를 계속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대표님들이 힘들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회사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한 1980년, 90년대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격리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IT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장인어르신 사무실을 딱 갔었어요. 회사를 가서 이제 회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방향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누구세요? 우리 격리. 근데 방향아 커피 좀 타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돌이켜보면 솔루션이 없던 시대에 그 격리는 정말 대표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 컴퓨터도 잘 하시니까 1980년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슬슬 엑셀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쭉 지금의 클라우드까지 나온 과정이 있어서 이 격리라는 업무가 굉장히 전문직이고 고급스러운 업무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의 그 격리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나빴다라는 부분.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인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분사님 좀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셨으니까 예전에 그 격리들이 뭐 했던 소프트웨어 혹시 대표님도 그러시고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 장부서부터 장부서부터 그죠 아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 수비장부를 많이 썼었죠. 현금 출납장 옛날에 까만 거에 빨간 거 있는 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거 찾아봐야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 기록하고 돈이 입금되고 잔액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종이로 하다가 엑셀로 하다가 이제 네오플러스라고 이제 더존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돼서 지금에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아까 이제 그 이근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 그런 어떤 격리와 프로그램 개발 이후의 격리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된 이후의 격리들은 사실상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사 입장에서 본인의 프로그램이 사회 전반의 저변에 깔리게 하기 위한 수단? 네. 일리 있어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다 시스템 교육을 시켰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사실 D모사의 그 프로그램이 대부분 경리들이 쓰는 프로그램처럼 인식이 되어서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였다고 지금에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해당 시점에 최선이었죠. 세상이었는데 지금에 보면 좀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외에는 사실 그 대표도 사실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 업무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문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 격리를 내부에 두지 않으면 격리 업무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점점 바뀌어서 격리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것도 이제 최저임금도 엄청 올랐잖아요. 10년 기업들 쓰러져요. 2배 가까이 올라서 예전에 보통 120, 150이면 그렇죠. 격리 뽑아서 커피 다운 것도 시키고 이것저것 옛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동안 급여가 엄청 올라서 지금은 격리 아마 최저가 아마 월급 그래도 한 250은 줘야지 아마 채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한다는 친구들이 300, 3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규모 회사에서 그런 사람 뽑아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왜냐면 그 프로그램 쓰려면 일단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적절히 잘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이제 세무사님은 세무사님의 관점에서 보호하고 격리의 업무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대표님은 사업을 계속 해오시고 그죠? 기업가의 입장에서 격리 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여태까지 진행해 것들을 좀 돌이켜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제 기업 잠깐. 이 와중에 우리는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특정 회사를 까거나 특정 회사를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세 명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자기들이 겪은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D사 그런 것도 솔직히 다 알잖아요 어딘지.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우리 의견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 좋은 것만. 아셨죠? 진행합니다. 네.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만들면 의무가 생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월급을 제대로 줘야 된다. 이거는 매일 얼굴 보는 직원들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봐요. 그냥 나 혼자 출자를 하고 나 혼자 회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회계 돈 정리 안 해도 된다. 그냥 다 내 돈이니까. 내 주머니 들어왔으니까 다 내 돈이야. 그럼 세금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런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에서 쓰고 서로 그냥 넣고 빼도 해도 다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근데 가끔 한번 세보면 되잖아요. 근데 대충 머릿속에 다 있어요. 내가 좀 돈이 얼마를 매출을 했고 얼마큼을 썼고 그러니까 얼마큼 남았다는 게 대충 머릿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법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하면 돈에 대한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프고 하기 싫은 일인 거죠.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싫은 일이겠죠. 그렇죠. 귀찮은 일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일기 쓰는 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적어놓지 않으면 이 돈이 무슨 돈이었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리한테 일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 사람이 경리인데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아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박양아 컴퓨터. 그렇죠. 신금을 물리지 제가 않아요. 6년 전인가 격리 아웃소싱을 얘기했는데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격리 아웃소싱 되게 막 끄떡끄떡해요. 프로그램 쓰고 회계는 이렇게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일성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럼 커피는 누구한테 주나? 그렇죠. 네.
카드 쳐야죠. 큰일 났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손은 누가 키우죠? 뭐 별 얘기를 다 하십니다. 또 스타벅스에 가서 거의 5,000원짜리 네. 내가 시켜서 내가 가져다 먹잖아요. 근데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는 방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좀 뭔가 부조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 격리분들도 안 하려고 들고 내가 커피 타러 왔냐 뭐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이제 격리 업무라는 것이 조금 또렷해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장 지금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은 회계에서 연결되는 세무. 근데 세무는 세무사님 계시지만 전문가한테 맡기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죠. 네, 그런 과정에서 그 회사 안에서 하는 회계와 세무사님한테 맡겨서 하는 회계, 이것도 조금 이제 한 꼭지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 문제에 거의 한 60%, 70%까지 올라오고 요새 인사 문제. 제일 크죠 요즘 이슈. 세무사들도 그 인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요. 4대 보험 업무가 뭐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우리 많습니다. 디테일한 얘기 이제 좀 더. 요거만 한번 한번 해줄게요. 더. 뭐냐면 시간 제한 줄 거예요, 좀. 네, 10명 있는 회사와 15, 20명 있는 회사에서 그 한 명 한 명의 그 컴플레인은 이렇게 퉁쳐하고 되질 않습니다. 인사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370원이 더 붙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370원이 떨어져서 왜 없냐?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봤어요. 출퇴근을 찍는데 이 여사님들이 세탁물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세탁물을 하다 보니까 이 지문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이 출근 찍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문이 지워져서. 그런데 특히 이제 어떤 한 분이 안 찍어지면 그 뒤로 15명, 20명이 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찍어야 자기가 근무한 시간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안 됐네 그럼 가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찍었는데 나는 원래 9시 정각에 왔는데 앞에 사람이 늦어져가지고 15분이 늦어졌어. 근데 나 지각 아니야. 그래서 오전 내 자기가 지각이 아닌 걸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요. 이제 이런 일까지 겪어지는 게 지금 인사 문제다. 굉장히 버든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카드 체크 얘기. 네. 타임 체크. 우리 장인어른이 양아 출근 정리한 거 갖고 와. 그것도 격리가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그렇게 쓰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격리, 우리가 얘기 좀 나눴던 세금 회계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격리가 다 했어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격리라면 아까 그 위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지 자금 관리, 뭐 지출 관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인사 총무 영역을 빠뜨리고서는 격리 업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특히 이제 소규모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보면 저희 이제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인사 총무와 자금 관리 그다음에 세금 신고는 어차피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정리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상 소규모 회사들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격리 업무의 범위를 좀 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그 대신에 소규모 회사마다 조금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대목에서 이제 저는 생각이 예전에 20년 전에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널리 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업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인사관리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몇 명을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회계는 사실 몇 명씩 두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비밀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인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급여 공개되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네, 돈 계산하는 거는 몇 명의 이렇게 핵심적인 멤버들이 처리하는 거고 출퇴근 체크 뭐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 기계로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또 격리가 하는 일이 돈에 관련된 일에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말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좀 더 좀 들어가 보면 격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이 얘기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금하고 회계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 세무업계에서 쓰는 용어 중에 기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죠? 그 기장은 장부를 기록하다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격리가 갑자기 장부만 관리하고 네. 따지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 줄어드는 아니요, 꼭 그런 거 어떻게 하시면 봐야 안 돼요. 될까요? 저는 네. 이제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 격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왜냐면 격리 체고해놓고 회사 대표 입장에서 그냥 장부만 만들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5만 일이 다시 사실 뭐 수입 수출 업체 같은 경우 수입 수출 관련된 뭐 각종 신고라든가 재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격리시켜버리고 이제 회사 규모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업무가 조금씩 분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격리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의 범주가 굉장히 넓고 얇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생각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이런 거죠. 격리할 때 모든 거를 시킨다. 첫 번째, 박양아 커피 타. 그럼 바로 얘기합니다. 타다 드세요. 큰일 난다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아니 근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 커피는 제가 타 먹지만 손님 왔을 때 커피는 직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타주거든요. 아직도 노땅이다. 저는 제가 타요. 제가 타서 그렇죠. 대표가 타주는 커피입니다. 저는 그 조그만 냉장고를 사서 네. 손님용 음료수를 넣어서 와 스마트하다. 네, 그냥 꺼내서 드립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이 바뀌면 방법이 찾아진다. 그러면 격리한테 시켜야 될 일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일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걸 시켜놓고 또 이 직원도 천년만년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나가면 이제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고스톱 때. 네,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최적의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배 받는 일, 전화 받는 일, 격리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네. 근데 격리는 뭐냐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직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건이었고 사장님이 어저께 고스톱 치다가 뭘 잘못했는지 50만 원 월급 올려줘라 이렇게 하고 그거 다 반영해야 되는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겠다. 저 사람은 노땅이다. 물론 노땅인데 용어를 좀 스마트한 거 최치지고 포카치다가 그랬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자자분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포장을 시키다. 뭐 제조업체 같으면 사람 없으니까 밑에 지금 막 포장고 많으니까 포장 좀 하고 와. 네. 한 번, 두 번은 하지만 어느 날 가슴속에 묻어뒀던 사표를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운드 프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왜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화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소규모 회사는요, 그 전문화된 업무의 범위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거래 사실이 많지 않아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격리 아웃소싱 때문에 가서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너무 공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뽑아놨는데 하루 종일 누가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2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보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킨다는 거죠. 그게 그 불일치가 있어요. 월급을 주는 만큼 일이 없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나갔어. 그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이 힘들어했던 게 격리 좀 보여줘. 저한테 격리만. 그래서 그 당시에 채용의 수준은 거의 격리였어요. 제 기억에. 뭐 의뢰만 오면.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의 중소기업을 따지고 보면 기업의 한 90% 이상이 작은 기업이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똑같이 격리 한 명이 많은 걸 하길 바랬는데 그 격리가 자꾸 움직이고 아예 승질나면 쭉 나가고 하다 보니 격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나왔던 기억나시는 격리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뭐뭐가 있었지? 뭐. 격리 관련된 프로그램. 특별히 격리관리라기보다도 제가 그 90년대 초반에 개성사는 나도 업종별로 많죠.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업종별로 용산에는 작돌베이. 맞아. 그다음에 들어봤어. 철강의 살에는 스틸 프로. 그죠? 그냥 춘추전국처럼. 네. 막 계속 근데 그거를 격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회사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돈 관리하고 매출 매입 관리하고 네.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격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치면 아무래도 더전? 아니 근데 키컴이 있지 않았나요? 그 전에? 그렇죠. 키컴도 있었고 도전이 이제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하면서 이제 그게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판, 이 격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판, 이걸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도전에서 판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혁신이었죠. 그 시점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이제 달리 보는 게 도전. 뭐냐면 이제 학생이 겨울방학을 지내면은 숙제를 해야죠. 기업이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죠. 이거는 굉장히 피해갈 수 없는 일. 이 피해갈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세무사님들이 제일 먼저 여러 회사를 관리를 하시는데 이걸 회계 정리를 하고 기장을 해야 되는 업무가 필요했을 거고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나도 좀 쓰자 이러면서 기업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토대가 만들어져 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격리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회계 프로그램이다. 회계 세무. 회계하고 세무 세무 신고하고 국세청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다 아시다시피 윈도우 시대 이전에 데스크탑 시절에 프로그램 짜면 제가 기억하는 1980 몇 년도에 세무사님들이 컴퓨터를 제일 빨리 도입했고 프로그램도 제일 빨리 쓰기 시작했고 아이템의 선도 리더였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한정된 직원으로 그거 다 수기전표 만들다가 그게 컴퓨터로 처리가 되니까 당연히 비싸도 사야 되고 빨리 도입. 어쩌다고 봐 그때 세무사님 캡. 그러니까 90년도 말 때, 2000년도 초반 이때까지가 그 수기 90년도 말까지 수기하고 2000년도 초반까지 도스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립다. 다스. 도스에서 그걸 아는 분들이네. 되게 하다가 그다가 네. 뭐 밤에 이제 원작 출력 걸어놓고 가면 그 도트 브리토로 따다다다다다 그 모르지 여러분들 따따따따 있었다니까. 아침에 오면 원장이 막 이만큼 출력돼 있어요. 종이가 근데 스르륵 이게 또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면 되는데 중간에 한 번 걸려요. 그렇지. 걸리면 또 그 다음에 또 띵띵띵띵. 걸어놓고 또 가야 돼.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회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그래서 그냥 직원 뽑고 월급 주고 하고 알아서 그냥 그 암묵지 안에서 해결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장부를 어떻게 유지해 놓고 할 거냐. 이제 이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리를 받아서 해주신 게 세무사님들이시니까 나는 뭐 주머니다 넣고 다니고 지금도 그런 대표님들 있어요. 영수증 이렇게 해갖고 세무사님 다 뒤긴다. 그렇지. 그 20년 전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그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왜냐하면 이제 격리를 못 뽑았어. 그럴 때 사장으로 살 수 있는 대안이 세무사님 우리 이거 좀 해주세요. 대부분 지금 그죠. 그게 기장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무사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거고, 대신 그죠? 이게 기장은 이제 우리 선배 세대에서 그죠. 우리 과거에 지금 잠깐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제일 어리시니까 지금 야. 30대 초반에 그러니까요. 경험이 없을 거예요. 2005년도 개업인데 네. 저 개업 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 있었었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때는 이제 도트 프린터기 도스 프로그램 썼었고 그때 바로 직전에가 먹지 2장 깔고 조종계산서 손으로 기억난다. 쓰는 팔토시가 없으면 뭐 소매가 땀해지던 그 시절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선배님들 이제 옛날 얘기 들어보면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장부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수개로 써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신고를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무조정도 일일이 다 수기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 실력자들은 그때 선배님들이 아니셨을까. 근데 지금은 뭐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도 해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잠깐만. 2005년에 개업을 하셨는데 저는 세무사업을 시작하신 거고 저는 네. 90년도에 이제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몇 년이야? 법인을 만들어서 기장이란 법인 네. 당연히 이제 기장을 맡겨야 되는 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기로 된 전표뭉치를 받고 이랬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얘기가 달라는 금액 다 줬어요. 네. 기장. 세무사님들이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오. 기장료가 지금 10만 원이 그때 10만 원이라고. 자, 우리 지금 기장료 깎인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것도 심각한 거야. 네. 깎이지 않았어요. 똑같을 뿐이지. 똑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90년도에 15만 원 줬어요. 와, 그럼 가치가 얼마인데? 그리고 지금도 법인 15만 원에서 시작하는 야,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대략 30년 동안 근데 그 금액은 고정돼 있어요.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수월해진 거죠. 그런 장단점이 네, 있어요. 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서비스의 그 퀄리티와 관계없이 그냥 금액이 고정돼 버린 형태로 갖고 그다음에 많은 그 1인 사업자 내지는 4-5명 있는 법인조차도 영수증 다 물게 해가지고 그냥 세무사님 드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4-5명 있는 회사에서는 격리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냐면 철두철미한 믿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무사님 주로 다 알아서 해줘요. 자, 이 대목에서 그런 게 이제 나와야 될 대목인데 격리 필요 없어. 이건 어딘가 맡겨야 돼. 이런 용어가 아웃소싱 아니야? 아웃소싱은 그죠? 기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뭐냐면 법인이나 일정 매출 이상의 회사는 복식부기로 만들어진 장부를 비치하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방학 숙제 같은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힘드니까 세무사님한테 뺏긴 거죠. 아웃소싱이 이미 그때 일어난 거죠. 네, 기장대행이라는 게 그때 그래서 너무 이 친근하고 좋은 관계로 30년 이상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충격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었다. 네, 그대로 갔다. 요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맡겼는데 그러니까 나는 격리가 필요 없어.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뭘 갖고 드렸는데 세무사님이 날 잘라. 있잖아요. 무슨 장부를 그렇게 대판으로 주냐, 장부를. 말도 안 돼. 너 아니, 개념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거죠. 사장님 지금 매출이 20억인데 자료를 이렇게 줘. 그러니까 이제 나도 미안하잖아. 그러면 격리 뽑아서 좀 정리를 시켜야겠네. 그 다음에 나도 외상도 좀 알아야 되겠고 얼마 줘야 되는지 좀 파악을 해야겠네 라는 현상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세무사님 회계표는 못 써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전이지. 그럼 나도 도전 쓰게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맡겨놓고 격리를 뽑고 여기서 회계를 또 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나 걱정인 게, 이건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아. 우리 편집하시는 분, 우리 옛날에 토시, 도트 프린터, 이거 서면에 찡겨 넣으려면, 찡겨 넣는 거 표준은 아니네. 추가해서 넣으려면 대박. 네, 우리 편집 잘 부탁드리고, 우리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